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세금 이야기 똑세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절세의 시작입니다. 네, 경정비 업종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누락하기 쉬운 증빙서류 어떤 게 있는지 이거 잘 챙기셔서 소득세 절세를 하셔야 되죠. 오늘 경정비 업종의 대가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 세무법인 유조이 유희종 대표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이제 정말 절세 팁 좀 알려주셔야 돼요. 네. 어떤 거 챙기면 되는지 네.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네. 아까 그 두 가지를 좀 잘 챙겨주시면 마이너스 항목을 반영을 최대한 하면 절세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비용 항목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가 일단 공제 항목.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최대한 뭘 제출을 해서 공제를 하면 세금이 절약되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출발은 이제 비용 항목이 먼저 출발하니까요. 네. 예, 그 비용 항목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가장 어떤 항목이 큰 부분인데 임차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또 발행 받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더더군다나 전자세금 계산서면은 자료가 뭐 부가세 신고 때도 반영이 되고 네. 당연히 소득세도 비용 처리가 되는데 그 세금 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간혹 있어요. 예, 뭐 상대방이 뭐 사업자가 없다던가 뭐 네. 간이가 되자라던가 뭐 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럴 때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나 그 송금을 이체한 이체증 뭐 이런 자료를 주신다면 그 부가세법상에서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안 됐기 때문에 공제가 안 돼도 네. 비용으로는 돈이 나간 게 확인이 되면 비용 항목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임차료는 매월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소득세에서는 당연히 가장 크게 비용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나 이제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주셔서 비용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십사고 말씀드리고요. 네, 비중이 아주 큰 임차료 잘 챙기셔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이자인데요. 대출 이자는 이제 첫 번째 뭐 제가 있어봐서 하는데 이제 뭐 어떤 본인의 이제 뭐 집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이자를 그 반영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자 비용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사업에 들어간 필요 경비 그렇죠. 챙기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사업용 자산, 즉 우리가 말하는 대차 대조표에 자산을 구입한 내역으로 등재를 하고 네네. 그 돈에 이제 지급되는 이자가 뭐 사업용으로 쓴 게 확인이 되니까 그 네. 이자 비용을 반영을 하는 게 그 법이 말하는 취지거든요. 따라서 예. 이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가계대출 이자는 비용은 아니지만 네. 혹시나 업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지 않게끔 네. 챙겨봐 주십사 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자는 부가세 신고할 때는 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예,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사실 요새는 기부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뭐 종교 단체라든지 뭐 사회복지 시설 단체 이런 데 네. 이제 기부를 하시게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네. 이제 누락되지 않게끔 반영을 하면 되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접대비인데요. 이건 업무와 관련된 경조사비 화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업무와 관련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제가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서 부조했다. 그건 경조사랑 관련이 없어요. 저희가 말하는 접대비랑은. 네네. 왜냐하면 그건 그냥 개인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관련이 되어 네, 있겠네요. 업무와 관련이 돼 있어야만이 거기에 지급된 뭐 어떤 경조사 비용이나 대표적이겠죠. 네. 예, 그런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어쨌든 네. 여기와 관련돼서 비용이 되려면 전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핵심어네요. 네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뭐 현금 지출 관련된 복리후생비가 되는데요. 사실 뭐 복리후생비의 항목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제가 또 필요한데 그럼 직원이 있어야 돼요. 대표 혼자 1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제 그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의 성격은 이제 뭐 직원이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해서 뭐 저녁을 먹는다. 네. 그러려면 이제 사실상 이제 직원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뭐 사업장 근처에서 사용돼야 되겠죠. 네네. 예.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현금 지출 복리 후생비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 명절 때 교통비 지급하는 부분일 텐데요. 네. 계좌로 지금이
현금이 출금된 내역이나 이제 뭐 필요하다면 내부 통제로 뭐 수령했다는 여부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 항목으로 저희가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좀 사인 받아 놓으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떡새 TV 떡소리 나는 세금 이야기. 자, 우리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잘 챙기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 사업용 카드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처음에 사업하실 때 사업용 계좌 등록하시고 추가로 이제 사업용 그 카드 등록을 하시면 네. 그 카드 사용한 내역을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봐가지고 부가세 때 반영하고 이제 네. 종합소득세 때 반영을 하는데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복리후생비 성격이 아무래도 강한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역시 직원이 있고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해야만이 네.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네. 네. 또 어쨌든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용 내역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비용으로 뭐 실컷 썼는데 하나도 조회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거는 사실 저희가 증빙으로서의 가치를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제 등록을 해야 네. 그 등록한 카드가 뭐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는 이제 저희들이 그걸 판단하면 돼요. 네. 일단은 다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네. 이게 이제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게 되면 신규 카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 또 등록을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등록한 카드가 재발급이 되는 경우가 뭐 5년에 한 번씩 있을 수 음. 있는데 그걸 이제 새로 교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기존 카드를 쓰던가 아니면 네. 다른 카드가 받으셨는데 그걸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로 교부 받으시게 되면 무조건 등록을 꼭 해주십사 하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0개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아, 네.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세금과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은행에 지로 용지로 내면 그 지로 영수증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걸 네. 안내해 주시면 되고 사대보험료는 이제 사대보험 납입 확인서를 이제 공단에서 제출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보증보험료 같은 게 있으면 그 관련된 증빙서를 주시면 되고 이제 끝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 없이 이제 인테리어나 뭐 집기비품을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어쨌든 돈은 나가셨는데 그 돈을 또 현금으로 주면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반드시 계좌로 이체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뭐 예. 계약서나 어떤 뭐 두 분 간에 어떤 합의된 내용을 한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료를 같이 좀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약서하고 이제 송금했다라고 하는 내역서 챙기면 될까요? 네. 근데 이제 네. 꼭 이제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아. 자료 자체가 꼭 그걸 상대의 입장에서도 꼭 현금을 출금해서 달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럼 아예 그거는 비용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가져갔는지를 모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이라도 사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송금한 내역을 자료를 꼭 저희한테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필요 경비에 대해서 그중에서 특히 누락하기 쉬운 서류들 이런 거 챙겨라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절세 팁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부분 준비를 하셨죠? 네. 공제가 이제 사실 비용과 공제 이 두 가지 항목이 유일하게 이제 차감되는 항목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감되는 항목이 크면 내 소득은 줄어드는 거니까 그 합법적으로 어찌됐든 하나씩 설명을 또 앞에 비용했고 지금 네. 이제 공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공제는 이제 인적 공제가 가장 큽니다. 네. 그 인적 공제는 이제 사실상 이제 기본 공제가 있고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기본 공제는 이제 150만 원 공제가 되고요. 추가 공제는 이제 뭐 경로 우대나 장애인, 뭐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이렇게 있었을 때 뭐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각자 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공제를 적용을 제가 현업에서 해보니까 한 가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사실 뭐 차남인데 네. 장남인 형님이 부모를 뭐 별도 부모는 세대를 구성하고 계신다고 가정할 때 네네. 뭐 공제를 안 받았다고 가정할 때 장남이 그럼 차남이 뭐 부모님을 이제 뭐 용돈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이게 같이 사는 걸 전제로 네. 공제를 적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부양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인적 공제를 뭐 물론 두 분이 형제가 각자 적용을 받으면 부인 되니까 한 분은 네. 한 분만 합의하셔가지고 적용한다 그러면 그건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예. 가급적이면 이제
소득이 좀 크신 분이 적용하는 게 소득 절세 효과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등본상의 주소지가 좀 다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해서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인적 공제가 가능한데 네. 중복해서 적용만 되지 않도록 네, 유의를 좀 맞습니다. 해주시면 네,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유의해야 되는 점이 있을까요?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공제를 했는데 추징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왜 그러나 보니까 이제 뭐 특히 배우자분이 뭐 다른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가지고 100만 원이 넘으면 공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10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본인이 몰라가지고 공제를 했는데 이제 그게 뭐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부인됐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뭐 근로소득이 내가 있다 그러면 뭐 연간 500만 원을 기준으로 500만 원이 넘으면 네.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이 이제 넘기 때문에 공제하시면 네. 안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아시는데 네네. 이제 우발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음. 간혹 뭐 퇴직소득, 뭐 양도소득,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갑자기 그냥 한번 소득이 생기고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소득도 소득이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이 그 소득이 넘는다고 하면 사실 그런 소득은 100만 원이 다 넘거든요. 그렇겠어요.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인적공제에 반영했던 부분은 이제 부인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꼭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뭐 또 그 부인만 되는 게 아니라 또 거기 또 가산세도 붙고 또 하니까 그런 것도 챙겨보는 것도 네. 절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네. 체크를 해보셔야겠어요. 네네네. 네, 가산세 안 내는 게 또 절세잖아요.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인적공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것도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본인하고 배우자는 뭐 특별한 요건은 소득 요건 배우자 기준으로 본인은 뭐 다 공제가 되고, 네. 배우자는 이제 소득 요건 아까 100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만 따지면 되고요. 네. 이제 직계 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세 이상, 20세 이하, 이제 나이 제한이 좀 있으니까 이제 네.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니까요. 만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이 제한이 먼저 걸리는지 보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분들에 대한 이제 소득 공제, 소득 요건을 또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시는 분이면 추가적인 인적공제가 적용이 되시는 거니까 네.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신고 때 요번에 반영을 하고요. 그 추가 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 장애인 공제가 있는데요. 장애인은 뭐 장애인 수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경로 우대는 70세 이상인 분, 네. 그다음 부녀자는 이제 여성 근로자로 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이제 공제가 되시고요. 한부모 분은 이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공제가 되고요. 네네. 여기 해당되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네.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신고 때 반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인적공제를 잘 챙기셔야 그만큼 소득세 조금 내시니까 네. 확인을 해주셔야 되지. 또 저희가 모르잖아요. 말씀 안 해주시면. 그럼요. 네. 맞습니다. 확인을 해서 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외에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얘기한 노란우산 공제가 있는데요. 네.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 사업자는 다 가입이 되시고 법인은 대표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 각자 이제 그 적용되는 소득 구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절세 효과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제 안내하는 표를 보시고 네. 본인이 적용되는 여부를 보셔가지고 그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세금적인 면에서만 본다 그러면 사실 세금이 이게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만이 절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세금적인 면에서만 본다면은 이제 실제 납부할 금액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네. 이걸 가입을 하면 효과가 더 크다. 네. 그런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아, 가입 여부는 본인이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신 세무사님과 상의하셔서 네. 어떤 게 가입하는 게 최대 효과가 나오는지를 네.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소득 금액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대표님, 이렇게 해서 우리
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필요경비와 공제 항목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된 것 네, 같습니다. 많이 하셔서 절세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